수도권 부동산 가치는 삼각 도심 체제와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핵심. 생활 반경이 서울로까지 확장될 전망입니다. 향후 신안산선의 파급력은 더 커질 전망. 년 일대를 주시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 정보, 토지 보상 정보를 전문으로 전해드리는 지존입니다. 오늘은 첫 삽을 뜨는 데만 20년 넘게 걸려 한때 신환상선이라 불리며 비아냥받았던 신안산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의 진행 현황과 수혜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남부권을 가로지르는 광역철도망인데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황금 노선으로 이 일대 교통혁명을 일으킬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3조 3,46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를 잇는 노선으로 총 연장 44.909km입니다. 19개 역사와 1개의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사실상 수도권 전철 10호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당초 정부가 24년 전인 1998년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시작된 사업이지만 IMF 위기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는데요. 선거 단골 공약이기도 했던 이 사업은 20년 가까이 공해 전만 거듭하면서 희망 고문만 당하고 있다며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했었습니다. 이후 2015년 민자사업으로 전환돼 민간 사업자 선정에 진통을 겪었다가 마침내 2018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넥스트레인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에 힘이 실렸는데요. 2019년 8월 실시계획 승인 후 9월 9일 드디어 착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첫 삽을 뜬 신안산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되고 시속은 110km로 계획됐는데요. 개통될 경우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100분에서 급행 기준 25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으로 교통혁신이 예상됩니다. 그럼 신안산선 개통은 언제쯤 될까요? 앞서 보았듯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개통이 계속 미뤄졌는데요. 첫 삽을 뜨고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재 예상되는 개통 시기는 2025년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가치는 서울 강남과 여의도, 광화문권인 한양도성이 중심이 된 삼각 도심 체제와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핵심인데요.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부 지역을 서울 중심 업무지구인 여의도와 빠르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안산선이 연결되는 여의도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면 서울 3대 마이스 단지가 들어서는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마곡까지도 1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신안산선 개통으로 교통 불편을 겪는 해당 노선 일대 지역은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만큼 생활 반경이 서울로까지 확장될 전망입니다. 그럼 이제 노선도를 살펴볼게요. 신안산선은 우선 여의도, 광명, 목담, 중앙, 한양대를 연결하는 노선과 광명, 시흥시청, 화성국제테마파크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 중 시흥시청원시 구간은 소사원시선과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시흥시청역에서는 소사원시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고 광명역에서는 월곡 판교선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신안산선은 정거장 15개소와 차량기지 일식 장내 정거장 4개소로 기본 계획이 수립됐고 장내 정거장에는 장하역, 매화역, 광명, 학원역, 화성국제테마파크역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장내 정거장 건설은 2026년 말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화성시는 2021년 8월 국토교통부에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을 건의했는데요. 지난 7월 신안산선 연장 운행 타당성 검증 용역 최종 보고에서 비용 대비 편의값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화성시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 향남 연장 건설 사업에 대해 내년 중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을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 설계 변경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안산선은 향후 여의도에서 공덕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2단계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CBD가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만큼 향후 신안산선의 파급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신안산선이 두 단계로 나눠진 것은 해당 구간이 한강을 가로질러 다리 건설 비용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용객 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안산선의 수혜를 누리게 될 지역은 어디일까요? 우선 신안산선의 분기점이자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광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광명역은 신안산선이 들어서면 여의도까지 9개 정거장 거리로 직결되고 2025년 월급 판교선도 개통 예정이어서 판교 신도시까지 쉽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이미 1호선이 들어서 있고 KTX가 운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안산선과 월급 판교선까지 개통되면 수도권을 십자로 잇게 되는데요. 서울 중심 업무지구인 여의도와 수도권 대표적 업무타운인 판교 테크노밸리와 직결되면서 수도권 교통허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이 일대는 광명 역세권 개발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대형 유통시설 등 인프라도 잘 갖춰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장내 정거장으로 2026년 완공 예정인 광명 학원역은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의 교통 접근성을 확보해 기업 유치를 보다 수월하게 해줄 전망인데요. 학원역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 학원 공공주택지구와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의 직주 근접을 실현해주는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교통 열악지역으로 꼽히는 안산 지역에는 역사가 10개소나 들어서게 되는데요. 서울 여의도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신안산선 개통으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됩니다. 본선은 장하, 성포, 중앙, 호수, 한양대 등이고 지선은 달미, 성부, 초지, 원곡, 원시 등입니다. 안산은 반월 산업단지공단 노후화와 서울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이었던 만큼 교통 개선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 중 하나일 전망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과 안산 장상지구 등 택지 개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4호선 인근으로 주거지가 형성된 지역인 만큼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들을 주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흥 역시 광명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황금 노선으로 평가받는 신안산선과 월곡 판교선이 모두 들어서게 되는 지역입니다. 핵심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배후 수요를 확보하는 데 유리해질 전망인데요. 시흥의 경우 신안산선의 시흥시청, 목감, 매화, 시흥능곡 등 4개 역사를 이용하게 될 계획입니다. 시흥은 신안산선으로 본격 전철생활권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요. 장현 목감지구 등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흥시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첨단 산업 핵심 거점 조성을 위해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철도망을 통해 자족도시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동부에 비해 서부 지역이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서부 지역 개발을 통한 동서 균형 발전이 시급한 현안 중 하나입니다. 현재 화성시 서부 지역에서는 송산 그린시티, 남양 뉴타운, 향남 1, 2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도 광역교통망은 부재한 상황이어서 신안산선은 담비와도 같은 철도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는 화성 국제 테마파크역 신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화성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화성 향남까지 연장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청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일대 주민들은 연장 사업이 현실화되면 과거 신분당선이 수원 광교 신도시 상승세를 이끈 것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개발 사업과 신안산선의 수혜까지도 기대되는 화성시 서부 지역의 송삼면, 마도면, 남양읍 일대를 주시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족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